다룰 내용을 이 자주국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가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빨리 전작권을 회복하겠다. 조속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모병제 등 국방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자주 국방을 하려면 대충 요런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군사 작전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 전작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게 일단 조건이 되겠죠. 그리고 군사력의 자립, 또 국방 산업이 발전해야지 그게 가능하고요. 안 그러면 남의 나라한테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무기도 의존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첨단 기술이 있냐 없냐, 경제력이 있냐, 국민들이 안보 의식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한국의 수준이라는 것이 방위 산업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 돼 있고요. 군사력도 상당 수준에 올라가 있습니다. 경제력도 이제 한국이 옛날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많이 좋아진 편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근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전작권을 회복해 와야 된다가 이게 아주 이 필수 조건이 돼요. 자, 여태까지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냐라고 보면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50년 이승만 대통령 때 메가더 장군한테 그 작전 지휘권을 이양을 하게 되죠. 이게 시초입니다. 시초. 그래서 전작권이 미국에게 넘어간 것이 그것 때문인데, 김영삼 대통령 때 계속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다가 94년 김영삼 정부 때 평시 작전 통제권은 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 작전권이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한국이 우리나라 안에서의 뭔가 작전 수행권은 가지고 온다. 그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그 시기를 논의를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게 굉장히 그래도 이 노무현 정부가 획기적인 일을 하기는 한 건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말로는 그때 우리 전작권을 환수하자 하고서 거의 합의가 된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명박 정부 때 연기가 됩니다. 그 이유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안보 문제, 그러니까 항상 보수 정당에서는 안보에 위험이 있다 이래가면서 계속 이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다 쪽이에요. 어떻게 됐던 이명박 정부 때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조건부를 어떻게 하니 어쩌니 해가면서 거기에서도 얘기가 안 됐죠.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이 된다든지 뭐 그조차도 미군이 사령관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거 하나는 해낸다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전작권을 가져오겠다라고는 하고서 코로나 때문에 일정이 합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줄줄줄줄 밀리게 됩니다. 당연히 윤석열은 그런 생각도 안 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왔다. 인 건데요. 이 3단계 평가라는 거는요. IOC 이거는 2019년에 완료를 했어요. 기초 운영 능력이 있는가? 요거는 완료가 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 FOC 완전히 그 지휘 능력이 있는가?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 하는 얘긴데요.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FMC라고 해서 모든 임무를 한국 스스로가 수행할 수 있나 이 최종 확인하는 그 단계가 3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런 단계를 밟아서 갈 생각으로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정권 임기 안에 이것을 해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환하는데 구체적인 조건이라는 거 위에 거를 보시면 돼요. 네, 한국군의 군사 능력, 탄도탄 방어 수행 능력, 뭐 표적, 뭐 이런 거를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할 수 있냐, 생산 능력이 있냐,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 있냐,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잠수함 발사, 뭐 탐지 능력,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주요 안보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 보게 된다라는 건데요. 또 이번에 이 그 사드 같은 것도 다 빼내가고요. 네. 사실 지금 미국이 전자권을 가지겠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우리나라는 사실 휘둘린다라는 얘기죠. 이 그 전자권을 미국이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전쟁 작전 지휘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하고 대치하는 상황에도 한국이 휘둘릴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한테 넘겨주겠다 해가면서 속내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동북아시아에서 뭔가 개입을 했을 때 한국군을 자기들 마음대로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한국 내 보수 진영 쪽에서는 미군에게 의존을 해야지만 우리나라 안보가 괜찮다라는 그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관여가 됩니다. 자, 일단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이런 상태이고요. 네, 미국 쪽에서는 우리나라한테 일단 그 미군 그 사람 누구지? 그 국방부 장관 젊은 남자 그 사람 왔을 때 전자권 넘겨주겠다는 이런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자, 한국에게 전자권을 넘겨줄 생각이 있나? 미군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한국에게 넘겨줄 생각이 있나? 자, 이거는 아예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방 토스하겠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의 카드니까 언젠가는 줘야지 이고요. 스타 카드예요. 스타. 그러니까 언젠가는 줘야지. 그쪽에 더 가깝습니다. 자, 빨리 줘. 빨리 우리한테 줘라고 했을 때 미국은 지금 몇 년 안에 그냥 뭐 내년 정도에 옮겨오든가 뭔가 그런 얘기가 됐을 때 트럼프 정부는 자, 여기에서는 주고 싶은 마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 인 건데, 자, 일단 황제 카드잖아요. 이거는 그 틀을 유지하고 싶다. 자기네가 주도권을 여전히 갖고 싶다 이고요. 3번 펜터클이잖아요. 한국한테 협력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 그 타이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 동북아시아의 이 안전에 관한 상황 안에서 너네가 우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돌아가려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 아니야 하고 여기에는 반기를 드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자, 국내에서 이 또
어, 미국 쪽에 이 사람들이 있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 예, 국내 이 정치인들이나 여론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 아, 그래도 지금 이게 다행인 거는 있잖아요. 컵의 여왕에 네, 스타카드의 10번 펜터클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쪽이 아예 유명무실해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정 능력이나 이런 거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많을 것 같아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이제는 국방력도 좋아졌고 방산 능력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그리고 걔네가 뭐 이란 전쟁할 때 이것저것 빼갔어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든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상황이 되기는 할 것 같다인 건데 이제 미국하고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전작권 회수 회복이라고 해야 되죠? 네, 우리 거였으니까 원래. 자, 이거를 아, 이번 이재명 정권 이재명 1기 이재명 2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재명 1기 때 그게 가능할까? 자, 이재명 1기 때 전자권을 회복할 수 있을까? 네. 프린스 오브 소드. 이거 100%는 아니지만 이 그 의미 있는 약속이 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의미 있는 약속. 의미 있는 약속이 되는 모습. 자, 대통령께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우리가 추진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라고 의지를 발휘하고 계세요. 여기에는. 그리고 물론 상대방 쪽에서는 약간 좀 뒤통수 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수월하게 움직여주지만은 않을 것 같은 모습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도 이게 자꾸 이거는 뭐 레임덕이 확실히 오기는 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계속 이상한 짓을 해서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엉뚱한 쪽으로 흘러가기 쉬우니까요. 좀 여기에서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어요. 네. 그리고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자, 방해자로는 여왕제네요. 우리가 조금 더 경제력이라고 해야 되나, 안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하고, 결과적으로 어떨까? 9번 컵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네,
이 흐름으로는 대세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는 다른 변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나 보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 영향제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는. 전자권 주는 대신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방위비라든지 아니 뭐 한국도 너네 그 국방비를 늘려라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기도 했었잖아요. 네, 뭔가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야기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리고 가능성은 이거는 외부적인 변수가 들어오면은 또 몰라요. 그런데 흐름적으로는 가능한 쪽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완벽하게 예스예요 라기보다 그렇게 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금전적인 부분, 경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는 할 겁니다. 네. 또, 네,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대통령은 밀어붙이실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실 것 같고, 다행스러운 거는 국민의힘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그렇게 방해하기가 쉬운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와 미국과의 관계성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있는데 이 외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수는 있겠죠. 자주 국방으로 가는 밑거름은 충분히 대통령께서 마련은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거든요. 9컵이면은 9번 컵이면은 거의 다 이룬다이긴 한데 100%는 아니에요. 100%가 될 수 있도록 파이팅